안녕하세요. 꿈장TV의 이수경입니다. 요즘 사회는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소통,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지역 간, 세대 간, 여러 곳곳에서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그거는 뭐겠어요? 그만큼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게 뭐예요?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대는 이제 사회는 점점 더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 다양성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가 다르다라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면 우리는 틀리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냥 적대시하고 외면하고 그들을 굉장히 배척하고 그러다 보니 소통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고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우리는 오프라인의 소통보다는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프라인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색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나라는 사람 잘 표현도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되게 이거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직접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눈과 눈을 만나고 오감을 통해서 서로를 느껴야 이게 진정한 소통인데 온라인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 또한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만나보고 어울려보고 함께 이렇게 부딪혀 봐야 되는데 한 번 이렇게 두 번 해보면 불편한 거야. 뭔가 잘 안 맞아. 그런 게 익숙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사람들 만나는 걸 꺼려하게 되고 하지만 내면에서는 뭐가 있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지? 막 이런 거가 이제 막 책으로 엄청 많이 나오고 이런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리는 게 사람들이 관계 형성이 너무나 부족한 거다. 그래서 요즘에 대인관계를 잘하는 법 이런 것도 저도 지금 계속 몇 번 이렇게 찍고는 있는데 너무 중요한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못함으로써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점점 더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회는요, 정답이 딱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항상 언제든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규칙이라고 기호라고 정해놓은 게 아닌 이상은 틀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다. 근데 다르다는 부분을 인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다? 이게 바로 소통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거는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감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럼 이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도요, 뭐든지 말 잘하려면 말 연습 많이 해야 되고요. 관계도 자꾸 부딪히면서 나라는 사람이 잘 될 수 있게끔 자꾸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글로써 이렇게 들으면서 하는 교육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공감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함께 공유할 텐데요. 이렇게 듣지만 마시고 직접 사람들하고 만나서 부딪혀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감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네, 다름을 인정하는 게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감이거든요. 감정이입이 돼서 함께 생각해주고 함께 마음을 써주는 게 바로 공감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공감 능력은 키울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느 조직이든 어디든 딱 가면 무슨 뭐라도 하나 연결이 되면은 굉장히 금방 친해지잖아요. 같은 고향이다, 그러니까 지연, 학연, 동기다, 뭐 하나 비슷한 거 하나만 있더라도 오버랩 되는 게 말 그대로 교집합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의미 부여를 돼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공감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로는 먼저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요. 이것저것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누군가를 만나도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잘 힘든 거예요. 이해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좋다. 그래서 특히 어린 아이들은요, 직접적인 경험을 해볼 수 있을 때 많이 해보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험을 많이 해라. 이것저것 많이.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양한 그러한 일단 조직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도 활동도 해보고 여러 사람들을 자꾸 만나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경험은 솔직히 해보고 싶지만 또 뜻대로 안 되잖아요. 또 우리 한정된 이런 시간과 공간이 또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뭐로 극복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러면 책 중에 어떤 책이 좋냐? 정말 중요한 책이 바로 이 소설책이에요. 소설책을 많이 읽으세요. 어린애들은 동화책 많이 읽어주고, 그러니까 이야기글이요. 그러니까 인물, 배경, 사건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러한 소설책을 많이 읽게 되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에 감정이입이 함께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사건의 구성, 구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경우의 수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험이라고 했지만 경험에서 못 오는 건 어떻게 해라? 직접적인 경험이 안 되면 간접적인 경험을 해라. 책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사람과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책을 통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 다양한 상황을 읽어보는 거죠. 이해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건, 사고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공감 능력이 엄청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요, 여러 분야에서 두루두루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 독서는 나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큰 재산이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책 무조건 많이 읽게 해주시고 어리면 어릴수록 다양한 소설책,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읽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문학, 현대문학, 인문학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세계 명작들, 정말 유수와 같은 명작들 많잖아. 이런 거를 어린 나이에 계속 읽어주게 되면 사회생활 할 때 이게 다 써먹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많은 걸 알고 있다라는 건 사람 관계하는 데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아량도 더 훨씬 커진다. 그래서 하루에 30분 책 읽기라든지 이런 거는 늘 습관으로 배어 있으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소설책과 함께 읽어주시면 좋은 책이 인간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쓰여진 인간에 관계된 과학 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 책이라든지 뇌과학 책이라든지 행동경제학이라든지 이러한 그러니까 인간을 연구한 책들, 이런 책을 읽어주시면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저러지 저 사람?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간 발달사 꼭 한번 읽어보시니까 이런 교육계에 있지 않더라도 부모님이라면 우리 인간 발달에 대해서는 굳이 학문 깊이 있는 이런 두꺼운 책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키우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책을 많이 읽으세요. 책은 어떤 책? 소설책도 굉장히 좋고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책들, 그러니까 뇌발달책, 그러니까 뇌과학책이라든지 심리학, 행동경제 이런 책들을 읽어두시면 인간을 이해하는데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책 참 많이 읽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 경청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라는 이 느낌 자체가 내 마음을 열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신이 나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호응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경청하고 상대방 이야기에 같이 리액션 해주고 이렇게 공감을 하게 해준다면 상대방은 나를 싫어할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청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도요. 아이들 눈을 바라보고 경청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정말 자존감도 쑥쑥쑥 자라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맑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을 한다라는 거는 상대방의 경험, 상대방의 마음, 모든 걸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나를 먼저 추켜 세우고 내 얘기를 하고 나를 먼저 내세우는 게 아니라 보다 겸손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여 주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에게 굉장히 호감을 갖고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공감을 하는 방법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경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독서를 하세요. 소설책부터 시작해서 인간에 대한 인간을 연구한 그런 과학책들을 함께 읽어주시고 세 번째는 경청. 네 번째가 바로 겸손입니다. 이 네 가지를 실천을 하시게 되면요, 공감 능력은 쑥쑥쑥 키워진다라는 거. 이거는 어른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계속 실천하시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인관계의 핵심은 뭐다?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도 많이 읽고 많은 경험을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그 안에서 내 진정한 모습을 겸허하게 겸손된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신다라면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이런 상황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계속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뭐 더 듣고 싶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그 내용도 함께 공유하고 그럴 테니까 언제든지 댓글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